안녕하세요 여러분, 재테크하는 월급쟁이입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 9.1%, 40년 이래 최고치, 향후 펼쳐질 지옥문과 천당문, 10년 내에 100억 부자 되는 법. 아래 메일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주어지며 본 내용은 투자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99.1%, 예상치가 8.8%였는데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죠. 소비자 물가지수가 높다는 것은 지금 아직도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리고 어제 PPI, 생산자 물가지수도 발표가 됐는데요. 생산자 물가지수도 11.3%가 나왔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은 10.7%인데 예상보다 훨씬 높죠. 원래는 이 CPI와 PPI만 보면 7월 28일 날 예정된 FOMC 금리 인상이 1.0%가 거의 확실시 됐었는데 어제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나왔습니다. 그게 예상보다 3.1 예상했었는데 지금 2.8로 나와서 생각보다 좀 낮게 나와서 한 0.75%가 지금 나올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CPI 9.1%, 물가 공포. 미국 금리 0.75%를 올릴 것이냐 1.0%를 올릴 것이냐 7월 28일 날 결정. 8월 한국 금리 인상 시에도 고려가 된다. 한국과 미국의 금리는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간단하게 정리하면 미국 6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9.1%, 41년 이내의 최고기 때문에 지금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엄청 높습니다. 미국은 금리를 높여서 물가를 잡으려고 하겠죠. 지금 뭐 이 물가 상승률이 급격합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 기대치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죠. 좀 뒤에서 보면은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금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5.9%입니다. 앞에 CPI는 소비자 물가지수이고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라는 것은 변동폭이 큰 에너지나 석유, 음료, 음식을 제외한 것, 그것도 실제 5.9%, 예측은 5.7%였는데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국에서 보통 통화정책의 방향을 결정할 때 두 가지를 보고 결정을 합니다. 두 가지를 보고 결정을 하는데 두 가지가 바로 고용지표 그리고 CPI, 추가적으로 인플레이션 기대치도 보는데 그것은 다음 장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발표된 지수로만 보면 고용이 실제 3.2K 37만 2천 개, 예측은 26만 8천 개였는데 고용이 지금 굉장히 안정돼 있죠. 예상치보다 고용이 더 잘 되고 있다. 고용 안정. 그런데 물가는 실제 CPI가 9.1%, 예상 8.8%보다 높죠. 사람들이 직장은 많이 있는데 물가가 높으니까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아도 사람들은 생활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원래는 한 1.0%가 울트라 스텝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미국이 1.0%를 올리면 저희도 다음 금리 인상 때 적어도 0.5% 이상이 돼야 될 것으로 거의 예측이 됐었는데 어제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발표된 것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소비자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치입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은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9.1%까지 올라갔죠.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를 나타내는 게
인플레이션 기대치입니다.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있고, 단기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있습니다.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5에서 10년, 요 회색을 나타내는데, 이 회색 부분이 지금 끝부분이 꺾였습니다. 계속 장기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다 끝부분이 살짝 꺾였죠. 이 꺾인 게 3.1에서 2.8로 꺾였다. 이렇게 꺾인 것은 지금 원유가가 이번 달에 들어서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잡히지 않겠냐, 그런 게 반영이 돼서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3.1에서 2.8을 꺾였습니다. 그리고 1년 이내에 단기 인플레이션 기대치도 지금 끝이 좀 꺾여 있죠. 단기 인플레이션 기대치도 좀 꺾여 있다. 이것이 시사하는 게, 원래는 이 데이터만 나오지 않았어도, 또는 이 데이터가 끝부분이 이렇게 올라가는 데이터만 나왔어도 1.0% 거의 금리가 확실시 됐는데, 이 데이터를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0.75%가 다시 유력하게 됐습니다. 0.75%라도 굉장히 큰 금리 인상이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미국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으로 달릴 때 지옥의 문을 통과해서 언제쯤 천국으로 나올지를 예측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지옥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옥문 끝에는, 지옥문을 지나서 그 다음 문은 천국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지금 예측이 되는 게 22년 말에는 거의 3% 이상이 다 예상이 되고 있죠. 미국이든 한국이든 거의 3%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환율. 환율도 1312원, 1300, 지금은 오늘 7월 15일 기준으로 해서 16일 기준으로 해서 달러도 지금 1320원까지 지금 가고 있죠. 달러가 계속 올라가면은 주식시장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앞에 방송에서 말씀드렸으니 앞에 방송을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미국 휘발유 30일 연속 지금 하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7월 정도, 6월이 정점을 끝으로 7월부터는 조금씩 수그러지지 않을까라는 지금 기대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8월에 발표되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변화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리고 PPI, CPI,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치, 이 세 가지, CPI, PPI, 인플레이션 기대치, 이렇게 꼭 다음 달 지표가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절대 남들이 하는 말, 언론에서 하는 말, 유튜버들이 하는 말 절대 믿으면 안 되고요. 내가 데이터를 확인하고, 내가 분석해서, 내가 투자를 결정하고, 내가 자금을 운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최고의 엘리트 집단인 연준조차도 인플레이션을 예측을 못했습니다. 자신의 자산을 지키고 키우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하고 분석해서 나만의 투자 철학과 안정된 자산 관리, 데이터 분석 필요합니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의 준말입니다. 반드시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인플레이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유가 폭등, 금리 인상, 모든 것이 다 자산 시장을 폭락시키는데, 거품을 꺼지게 하는데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영원하지 않죠. 이게 언제 끝날지 그것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스탠스를 어떻게 취해야 될지, 그래서 제가 과거에 했던 것을 좀 복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투자를 해서 실제 제가 이 100억을 달성을 한 내용을 다 여러분에게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랑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실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자유를 이루지 못하고 삶에 찌들어서 너무 힘들게 사시기 때문에 제가 과거 20년 동안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투자해서 어떻게 성과를 이뤘고 앞으로 그 사이클이 또 돌아오고 있어요. 이 기회는 절대 놓치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지금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2012년이었죠. 2012년, 13년. 2012년, 13년. 유동성이 이렇게 줄어들 때, 그쵸? 제가 방송에서 금리, 아파트 매매 지수, 그리고 코스피 지수, 또 공급량, 아파트 매매 심리 지수 이런 것들을 모든 데이터들을 공급량 뭐 이런 모든 데이터들을 제가 정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시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협의의 통화량 M1 바로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시중에 얼마나 많이 유통이 되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보고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통화량 그래프인데요. M1 나누기 M2 그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M1의 비율이 줄어드는 이때가 아파트 가격이 이때까지가 적분했을 때 가장 높았기 때문에 올라갔고요. 여기서부터 계속 떨어지죠. 바닥에 있습니다. 평균선 밑에 있죠. 평균선 밑에 적분한 값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고 이때부터 다시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이때 아파트를 매수를 했죠. 최저가에 분양도 안 될 때입니다. 사람들이 아파트는 끝났다 하는 시절 제가 3억에 분양을 받아서 이 아파트를 제가 작년에 이때 14억대에 매도를 했습니다. 차익을 11억을 이루었고요. 그 다음 계속 유동성이 증가하는 것을 보고 제가 추격 매수를 합니다. 2차 6억 후반대에 매수한 아파트가 지금 13억이 돼 있고 계속 유동성이 증가하는 것을 보고 제가 매수를 한 거죠. 이 적분이 가장 넓을 때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가장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이때 이제 경매로 건물을 받아서 20억짜리 받았는데 지금 재개발 뭐 이런 것과 결합이 되면서 땅값만 제가 한 90평짜리 건물을 받았는데 땅값만 1억이 됐습니다. 평당. 그래서 약 한 8, 90억의 가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때 왜 아파트 매도를 했을까요? 실제 이제 유동성이 꺾이기 시작하는 신호가 보였고 소득 대비 아파트 값이 너무 올라 있었고 꼭지라는 그 데이터들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매수한 거를 이때 매도를 해서 현금을 확보를 하고 다음 이 사이클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벌써 사이클이 이렇게 지금 접어들었죠. 예상한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요때 기회에 2025에서 28년 요때를 반드시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굵직굵직하게 투자한 것들만 좀 정리를 하면 첫 번째 2012년에 3억 2천에 분양받은 게 14억 4천 14억대 제가 매도를 했고 작년 8월달 피크일 때 2019년에 추가로 6억 후반대에 받은 거 그게 지금 한 13억 2천 정도 하고 계속 좀 통화량이 증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경매로 레버리지 효과를 최대화 이 20억의 낙찰을 받았는데 실제 대출을 거의 한 17, 8억을 받았습니다. 17억 5천 정도 받아서 거의 대출로 이 건물을 샀죠. 그래서 지금은 한 80억 정도가 돼 있고 그래서 자산이 100억을 넘게 됐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등기 권리증을 이렇게 다 인증을 해드렸습니다. 등기 권리증이요. 실제 아파트 시세 변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파트도 등기 권리증 제가 매수한 시점이 이때죠. 2019년이니까 이때네요. 이때 제가 이때 사서 지금 이렇게 올라갔죠.
불과 이때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유동성이 확 풀릴 때입니다. 2020년 2019년에 샀지만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유동성이 확 풀릴 때 이렇게 올라간 것입니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것도 유동성이 계속 풀리는 것을 보고 제가 레버리지를 풀로 활용을 해서 20억에 낙찰을 받았고, 현재 약 평당 한 1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 90억 정도 하고 있다. 또 저희 인사 이거 낙찰 받은 거요. 부동산 표시, 매각 허가 결정, 등기 친거 이렇게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 기회가 또 오고 있습니다. 주식 같은 경우도 제가 모를 때 이 파란 것은 제가 2007년도 꼭지 금융위기 터지기 전에 산 것들이 마이너스 79%,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90, 마이너스 99 거의 휴지가 됐죠. 이때 이제 투자를 모를 때고 공부를 해서 주식이 꺼질 때, 코스피가 꺼질 때, 이때 제가 삼성전자에 약 3천만 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이때 거의 한 90% 손실을 난 것을 다 메꾸고도 토탈 55%가 이익이 났습니다. 이때 사서 이렇게 쫙 올라가서 이때 팔았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다시 현금을 확보하는 그런 단계로 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증거입니다. 저는 이 제 예금 통장에 있는 것을 인증을 해드리면 지금 현금은 확보가 됐죠. 약 9.5억을 현금을 확보해 놓고 이때가 벌써 보십시오. 만기가 2022년 1월 29일이죠. 제가 이 예금을 6개월짜리를 들었으니 저는 벌써 작년 7월쯤에 7, 8월쯤에 앞으로 시장이 이렇게 될 것을 예측하고 7에서 8월에 현금을 이렇게 확보를 해둔 것입니다. 아주 똘똘한 아파트와 건물을 빼고 나머지는 다 처분을 했죠. 그래서 대출도 싹 갚아버렸습니다. 15억 있던 것도 갚아버리고 현금을 이렇게 확보를 한 것이죠. 제가 말한 요 사이클을 다시 노리는 것입니다. 그게 정확히 예측이 지금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인증을 하는 것은 어떤 유튜버들은 이런 데이터 자기가 실적 운영하지도 않고 투자도 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뭐 유튜브는 계속 뭐 부동산은 오른다 이거는 계속 떨어진다 그런 게 아니라 실제 데이터 분석과 실제 투자를 통해서 실제 내가 운영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에게 신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예측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제가 실제 요때 다 아파트 다주택에서 1주택 포지션 똘똘한 것만 남겨놓고 1건물만 남겨놓고 싹 현금화 시켰죠.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때 다 처분을 하고 지금 요 포지션에 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지금 금리가 올 연말에 3% 이상을 찍고 내년부터는 지금 앞에 CPI와 기대 인플레이션 PPI가 조금씩 줄어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는 여파는 내년까지는 지속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던 가장 좋은 주식의 투자 시기는 올 연말부터 내년 초중반까지다. 그렇게 잡았고요. 2023에서 24, 그렇죠? 22년 후반, 23 초반, 23 후반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분할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주식을. 그래야지 이 저점을 평균을 내서 저점에서 잡은 효과를 내죠. 한 포인트를 잡기는 힘들고요. 일단 저점 구간엔 들어섰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이제 분할로 들어가야 된다. 처음에 아주 소액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다시 이렇게 상승하면 이때 주식 차익을 벌고 그 다음에 주식 차익을 번 것을 가지고 다시 주식이 먼저 오르기 때문입니다. 차익을 벌어가지고 부동산을 이때 다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때 번 수익으로 이때 부동산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때가 언제냐? 부동산은 2026에서 2028 뭐 앞뒤로 한 1, 2년 정도는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진정성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게 제 주식 계좌입니다. 제가 2,100만 원을 소량으로 투입을 했습니다.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를 한 게 한 2,600대 정도에 투자를 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제 자산의 지금 한 2% 정도죠. 9.5억에서 0.2억 정도만 투자를 했으니까, 그죠? 10분의 0.2니까 간단하게 하면, 그쵸? 한 2% 정도만 지금 투자를 했습니다. 왜냐? 제가 이 투자를 안 하면 소액 전체 자산, 금융자산에 소액을 투자를 안 하면 시장에 관심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2600포인트에서 투자를 했고, 추가적으로 주식이 하락할 때마다 계속 분할로 투자액을 늘려갈 생각입니다. 지금은 제가 투자한 삼성전자가 약 59,000원 정도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59, 제가 7만원에 샀죠. 59,000원 있지만 지금 시장이 더 안 좋기 때문에 각종 그 경제 지표를 보고 제가 약 한 5만 5천원에서 5만 한 6천원 정도에 추가적으로 전체 금융자산의 5% 정도를 추가적으로 넣고, 그 뒤에 더 떨어지면 금융자산에 추가적으로 10%를 넣고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투자가 요 근방에 집중될 수 있도록 떨어질 때마다 계속 추가로 이렇게 하다가 이제 반등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제 투자를 멈춰야 돼요. 그래서 현금화 시키고 다시 이 부동산 여기에다 다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때가 되면 모든 규제가 풀립니다. 다주택자에게도 세금, 보유세, 양도세, 취득세 이런 것들이 풀리게 되고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오기 때문에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시그널이 보이는 게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간단하게 이게 과천에 있는, 수도권에서는 과천이 제일 핵심 도시죠. 과천에 있는 레미안 슈로를 보면 2016년도에 16년도에 매매가가 8억, 전세가 6억 6천, 그래서 갭이 1억 3천이었습니다. 근데 5년이 지난 2021년 9월에는 8억이었던 게 17억으로 가고 17억에서 전세가 8억입니다. 갭이 9억이 됐죠. 아파트가 거의 10억이 올랐습니다. 갭이 이렇게 좁았던 게 이렇게 벌어졌죠. 근데 지금 어떠냐? 지금 다시 갭이 이렇게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갭이 1.3억이었던 게 지금 9.6억으로 져가고 지금 6.1억까지 또 떨어졌습니다. 그쵸? 실제 거래가 14억에 됐습니다. 14억에 17억 8천까지 거래가 됐던 게 확실하게 지금 꺾이는 그래프가 보이죠.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이렇게까지는 안 오더라도 적어도 한 요 정도까지 왔을 때 전세가율이 80%까지는 안 가더라도 약 한 70% 정도까지 오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지금 벌써 58%까지 왔죠. 70에서 75%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분이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 공부를 해야 됩니다. 경기도만 그러냐? 잠실 리센츠죠. 잠실의 대장입니다. 리센츠, LS 두 군데가 있는데 똑같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어서 리센츠만 가져왔습니다. 리센츠가 2016년에 매매가 10억에 전세 8억 해서 갭이 2억이었는데 2021년에 매매가 26억 전세 11억 갭 14억이 됐죠. 이렇게 요랬던 게. 근데 지금 다시 어떻게 됐냐? 지금 매매가 22억에 전세 11억 갭이 10억으로 4억이 지금 빠졌습니다. 보이시죠? 기회가 반드시 지금
옵니다. 데이터가 다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무조건 상승한다는 폭등론자, 무조건 하락한다는 폭락론자들 얘기 듣지 마시고요. 데이터 보면서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맺은 말입니다. 미국의 모 석유 재벌이 은사를 초대해 음식을 대접하면서 자기의 성공을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날 식사가 끝난 뒤 스승을 자기의 집 옥상으로 안내하여 여기저기 서 있는 거대한 석유탑을 가리키면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기 서 있는 높은 탑 보이시죠? 저것들 모두 제 소유입니다. 저는 20년 전 빈손으로 시작해서 저렇게 많은 유전탑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성공했으니 자랑스러우시죠? 그는 스승이 놀라면서 자기를 칭찬해 주기를 기대했지만 스승은 목에 잔뜩 힘을 주고 어깨를 으쓱거리면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제자를 흔들림 없는 시선으로 바라다 보면서 묵묵히 듣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는 다른 데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엄청난 건축자재가 쌓여 있었습니다. 저기 있는 원자재도 다 제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모아 이렇게 큰 부자가 되었어요. 이번에도 스승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저 묵묵히 듣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석유 재벌은 선생님, 자기가 이룬 업적에 감탄하지 않는 것을 섭섭하게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자기가 재산을 축적할 수 있었는지 입지전적인 성공담을 들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스승은 여전히 잔잔한 미소를 띠고 있고 제자를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자는 자신의 행동이 머쓱해져서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잠시 후 밤하늘이 어두워지면서 하늘에 수많은 별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스승은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가리키면서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저 하늘의 별 중 자네의 재산이 얼마나 있는가? 제자는 스승이 가리키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스승 앞에 고개를 숙이더니 나직이 대답했습니다. 저 하늘에는 제 소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스승은 허허 웃으면서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자네의 재산도 별것 없군. 저 하늘의 별처럼 영원한 부자는 없다네. 밤 하늘의 별처럼 영원한 성공, 영원한 부자는 없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인생이 망할 수도 있고 성실한 태도와 창의적인 발상으로 큰 부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밤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반짝거릴 수 있도록 쉬지 않고 노력하고 겸손한 것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오늘도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